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지 후보자를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인물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인사검증의 원칙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사검증을 할 때 장관 등 후보자에 대한 기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무슨 세금 탈루나 무슨 부동산 투기, 병력 의혹, 또 위장 전입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무주택자, 1주택자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졌는지 요즘 보면 청와대의 비서관, 수석들을 임명할 때도 그렇고 장관 또는 국세청장 후보자를 할 때도 그렇고 다주택자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다른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 무주택자라고 청와대가 칭찬을 했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이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그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제의 집에 동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지 후보자는 처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자신의 집이 얹혀 살았습니다. 동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김대지 후보자의 어머님을 노모를 또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방 3개짜리 강남의 아파트에 처제와 아내와 딸과 어머니 이렇게 5가족이 살은 겁니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자, 김대지 후보자가 효심이 지극해서 또는 처제와 아내와의 관계가 돈독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김대지 후보자는 고위공무원입니다. 잘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행정고시를 파스한 그런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제가 형부집에 얹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노모를 모셔와서 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제의 집에 이렇게 다 얹혀 삽니다. 뿐만 아니라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모랑 같이 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 아파트인데 갑자기 언니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한다. 내 방도 따로 없이 언니의 딸과 내가 같이 자야 된다. 거기다가 노모까지, 시어머니까지 와서 산다.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물론 이 처제가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우리 집이지만 우리 형부하고 언니하고 다 모시고 산다. 시어머니까지도 내가 모시고 산다.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고 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민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집이 많습니까? 아무튼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서민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위해서 강남에 따로 거처를 마련한다?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튼 지금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위장 전입은 적어도 여러 차례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딸을 위해서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까지 얻을 정도, 이게 서민입니까? 고등학교 딸을 위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참 희한합니다. 게다가 이 일정 기간 실거주한 뒤 분양받는 임대주택, 여기에 지금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사실상 이 김대지 후보자의 소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이 끝나면 엄청난 로또입니다. 상당히 큰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주택자라고 해서 청와대는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어쨌든 인사청문회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처제와의 불편한 동거? 편한 동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상한 주거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또 딸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0년 전 일인데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대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청약과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위장전입만큼은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대지 후보자를 향해서 김 후보자의 일가족 위장전입은 무려 6회에 이른다.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2011년 김대지 후보자와 처제, 사돈관계인 노모 등 5명이 처제 소유의 3칸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데에 대해서 5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 이것은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지 후보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개인적인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제 명의의 아파트라면 처제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내 집인데 방 3개짜리 왜 갑자기 형부, 언니, 시어머니까지 딸까지 와서 이렇게 사느냐? 이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서민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자, 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자, 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8월 김대지 후보자 모친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김 후보자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깁니다. 자, 김 후보자는 이날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6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인했습니다. 자, 2009년 송파구로 이사했는데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해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캐나다 파견을 다녀와서 잠실로 집을 옮기니 딸의 새로운 학교 적응을 우려해 부모 입장에서 엄마와 딸이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자,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하는 걸 위장전입이라 한다. 이번 경우도 위장전입이라 볼 수는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 2000년 초반만 해도 위장전입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장관 청문회 때 위장전입이 터지면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는 이 위장전입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위장전입을 하니까 정말 심합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기간을 두고 몇 년 이후에 위장 전입한 것은 문제가 되고 그전에는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 전입은 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위장 전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위장 전입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돼버렸습니다. 워낙 문제 투성인 후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다 보니까 지명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보면 뭐 저 정도는 다 장관 되려면 범죄자들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법치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충 퉁 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자, 또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자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서울 강남구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신의 자산을 45만 원으로 기재해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 등이 누락됐다는 건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김대지 후보자 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자산 기준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약 자격 요건 중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은 자산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김대지의 설명입니다. 이 점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곡동 분납 임대아파트의 주소지를 두고 2016년 17년 사이에 강남구 역삼동에 원룸을 얻어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노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근처에 집을 얻어준 것이다. 자, 지금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서민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지금 학원 다니기 힘들다고 학원 근처에 역삼동에 원룸을 얻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남녀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고생을 혼자 이렇게 원룸에 살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김대지 후보자,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제와 동거한 그 주거 형태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투기 의혹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하는지. 물론 김대지 후보자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지명했던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재산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 임대아파트 하나 하려고 이렇게 편법을 쓴 모양인데 또 위장 전입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교육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 중에는 장차관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이 답변 정말 서민들이 듣고 있으면 열이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목을 이미 포기했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